최근에 구찌의 모기업인 키어링 그룹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죠. 사실 얼마 전에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사임을 하고 이제 누가 그 자리를 안고 갈 것인가 굉장히 다 고민을 하고 또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영입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원래 그 광고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그 전반적인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더스트리 텀이었는데, 사실 이 패션 쪽에서는 1990년도에 구찌 디자이너인 탐 폴드가 구찌로 영입이 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한 뭐 영상이라든지 미적인 요소라든지 에디토리얼이라든지 모든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디렉션하는 자리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는 샤넬의 칼 라거펠트, 그리고 이제 구찌의 또 알렉산드로 미켈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정말 상징성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구찌는 아까 말씀드린 탐 폴드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섹슈얼하면서도 아주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구찌를 만들고 정말 최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탐 폴드가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면서 프리다 지아니니라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영입이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 보통 우리가 생각했었던 약간 올드한 구찌의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탐 폴드 같은 경우는 우아함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지만 그보다는 어떤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인물이었다면, 프리다 지아니니는 섹스 어필하는 것들은 우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탐 폴드가 여기까지 이렇게 파지는 옷을 만들었다면 프리다 지아니니는 다 가리는 그런 디자인의 어떤 디렉션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한때는 구찌가 올드한 패션, 예전의 영광 같지 않은 브랜드로 바뀌게 되죠. 그 뒤에 사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약간 예수님과 같은 좀 그런 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내부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의 성서를 왜 구약 성서라고 하고 그 후의 성서를 신약이라고 하듯이, 알렉산드로 미켈레 이전의 구찌와 이후의 구찌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되죠.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에 영입이 되게 된 과정은 너무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탐 폴드에게 10년 전에 발탁이 되어서 사실 그냥 직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원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자리는 보통 다른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다 경험을 쌓고 모셔와서 그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 디자이너, 심지어 구찌의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 파트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가 이제 나도 10년 정도 구찌에서 일했고 프리다 지아니니의 보통 디렉션과 본인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구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해서 CEO였던 마르코 비자리와 함께 엑싯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재미있는 때였었는데, 프리다 지아니니가 갑작스러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자리를 사임을 한 때였었는데, 그때 컬렉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마르코 비자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나 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엑싯 인터뷰를 했었던 마르코 비자리와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대화가 너무나 영감이 깊었습니다. 이제 마르코 비자리 회장이 물은 거죠. 알렉산드로 미켈레에게. 사실 여기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구찌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브랜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구찌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고 또 구찌라는 브랜드를 너무 사랑했었고 또 젊은 감각, 나이가 어렸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그때부터 구찌는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트릿 패션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었고 젊은 감각, 영앤 리치의 어떤 그런 젊은 명품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취향과 그들의 어떤 소비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디렉션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마르코 비자리 회장이 아주 엄청난 중대한 결심과 오퍼를 하죠. 마르코 비자리 회장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렉산드로 미켈레에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오퍼합니다. 당신 나가지 마시고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그 자리를 바로 오퍼를 받고 정말 갑자기 투입이 되어서 그 컬렉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주얼리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패치들, 보석 이런 것들을 정말 그동안 너무나 보링하고 재미없었던 구찌의 팩들에다가 붙이기 시작하죠. 전통적이면서도 구찌의 헤리테지를 살렸지만 젊은 감각의 어떤 컬러풀하고 굉장히 화려한 모양의 그런 구찌가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말 다들 논란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과 패션계들은 바로 그 컬렉션이 시작되고 터지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아니 도대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누구야? 난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이너인데 그야말로 듣보잡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 디렉션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삼박자가 맞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마르코 비자리 회장이 정말 젊은 감각으로 브랜드 디렉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위험 감수를 무릅쓰고 영입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찌에서 구찌의 헤리테지를 정말 몸으로 온몸으로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에 호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영앤 리치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명품 업계들의 젊은 수요들이 많아졌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젊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명품은 정말 엄청난 스트릿 패션의 트렌드로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밖에도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이전에 어떤 올드 패션의 스타일을 버리고 스트릿 패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구찌라는 브랜드가 가장 힙한 브랜드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2015년부터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이끌어온 구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그가 사임을 하고 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이슈가 있었었고 다들 궁금했었는데 짜잔 하고 공개된 인물은 바로 사바토 드 사르노라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그 알렉산드로 미켈레와 마찬가지로 사바토 드 사르노도 그 전에 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약간의 무명에 가까운 알려지지 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더 좀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커리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프라다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 돌체앤가바나라든지 뭐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에서 커리어를 쌓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의 그 커리어 패스로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포지션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커리어라고 해서 사실 좀 놀라기도 하고 약간 좀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정말 힙하고 정말 젊고 화려하고 굉장히 대담한 도전을 하는 그런 구찌와는 좀 거리가 먼 구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또 다른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찌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려한 패턴이라든지 대담한 모험 정신 때문에 매니아층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중에게 식상한 느낌을 주어서 약간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마도 알렉산드로 미켈레보다는 조금 더 올드 패션하고 클래식한 디렉션으로 가기 위해서 뭐 정반합 같은 개념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사르노를 또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대담하고 정말 도전 정신이 있고 또 영한 구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르노의 선택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가 어떤 새로운 구찌를 이끌어 나갈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오늘 구찌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르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김자연의 트렌드 리더로 오늘도 트렌디하세요.